경상북도의 정중앙에 위치한 의성군.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 흥겨운 농악으로 그 시작을 알리는데요. 일부러 시간을 내 찾아온 사람들. 의성 마늘의 효능과 품질을 믿기 때문입니다. 늦가을은 농촌이 한가할 때지만 마을밭의 농부는 분주합니다. 마늘 파종. 의성 마늘이 유명세를 얻게 된 비결은 이 흙에 있는데요. 7천만 년 전의 화산 폭발로 마늘 재배에 최적화된 토양은 물론 신비하고 아름다운 풍광들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의성군 전역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1억 년 동안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의성을 만나러 갑니다. (2023년) 의성군 전체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지형과 지질 현장을 말하는데요. 의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소식에 호기심 많은 과학탐험가가 찾아왔습니다. 의성의 지질 명소를 직접 확인하겠답니다. 의성은 이번에 두 번째로 오게 됐는데요. 사실 그 예전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떤 그 아기자기하고 뭔가 그 로컬의 어떤 그런 아주 재미난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네요. 탐험가의 눈으로 보는 의성이 궁금한데요. 추수가 끝난 늦가을의 평야는 한적합니다. 그런데 분주한 곳이 있습니다. 의성 토종 마늘은 늦가을에 파종하는데요. 씨마늘이 아닌 마늘종에 맺힌 씨앗 몽우리, 마늘 주화를 사용합니다. 주화 재배는 손이 더 가지만 품질 좋은 마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 많은 탐험가가 그냥 지나칠 리 없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가 지금 마늘 파종하시는 거죠? 예. 이 의성 마늘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데요. 예. 뭔가 특별하게 재배하는 방식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있죠. 네. 원인이 이제 주화 재배를 그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 농민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고추 마늘은 바이러스를 줄이면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겁니다. 자꾸 누대 재배를 하면은 바이러스 자꾸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작물 보호제도 덜 쳐도 되고 네. 비료도 덜 쳐도 되고 그 좋은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화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 지금 이 흙 색깔을 보니까 네. 다른 지역 흙이랑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지질공원이 그렇죠. 의성을 지정됐잖아요. 네네. 그 금성산 화산토가 제가 날아와서 네. 그 부분이 날아온 부분은 이 마늘이 잘 됩니다. 그래서 금성산 주위에 빽 돌아가면서 이제 마늘 재배를 많이 하고요. 네. 또 품질도 우수합니다. 정말 자연이 준 혜택이네요. 예, 예. 의성 마늘은 맛이 좋고 즙액이 많아 적은 양으로도 양념 효과가 뛰어나고 저장성까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리신은 항균, 항바이러스 효능이 탁월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의성 마늘은 유효 성분이 우수합니다. 예부터 의성 마늘이 유명했던 이유는 품질에 있고 그 비결이 이 토양입니다. 화산재로 이루어져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뭐 화산재가 나오고 용암이 흘러서
이렇게 문명이 파괴되는 이런 생각들만 갖고 계신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곳 의성이 마늘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이 화산재 안에 이 작물 재배에 도움이 되는 무기물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세계적인 커피 산지, 뭐 하와이,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도 다 화산 지형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산 활동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인간의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네, 이것도 우리가 이 지지공원을 바라보는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의성에는 언제 어디서 화산 폭발이 있었을까요? 해발 531m의 금성산. 규모에서 백두산 한라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화산이었습니다. 금성산은 화산 폭발로 분출구 주변이 움푹 패인 칼데라 지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의성에 올 때 가장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금성산 일대가 한반도에서 가장 큰 칼데라호 지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뜻 그냥 지금 뒤에 보이는 저 모습만 봐서는 어디가 도대체 칼데라 지형인지 조금 난해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데라보다 그러면 백두산 천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봤을 때 저 지역이 칼데라호 지형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그거를 좀 빨리 풀어보고 싶어요. 지금은 화산 폭발이 연상되지 않을 만큼 작고 아늑한 금성산. 약 7천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말, 금성산은 퇴적암을 뚫고 마그마가 분출했습니다. 4차례 이상 활발한 화산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성을 포함한 한반도 남동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는 화산호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다양한 지각 변형과 화산 활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의성 지역에서는 그런 이제 백악기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있었던 이런 경상분지의 형성과 관련된 구조 운동, 그다음에 퇴적 작용, 그다음에 화산 활동과 관련된 흔적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금성산은 중생대 백악기와 관련해 천혜의 지질, 생태, 문화, 체험의 관광지인데요. 한반도에서 칼데라 지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탐험가 문경수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그 금성산이 그 의성의 어떤 그 지질학적 가치를 많이 담고 있는 산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어떤 곳인가요? 이 금성산 일대는 중생대 백악기 후기 때 약 7천만 년 전에 화산 분출로 형성된 그 지형입니다. 의성 지지공원 로고에도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로고가 금성산의 화산 형태랑 네. 그리고 육종 마늘이랑 합쳐진 그런 그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 금성산도 화산인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더 궁금해지는데 혹시 함께 동행 가능하실까요? 네. 네, 좋죠. 그럼 가보시죠. 네. 금성산은 우리나라 중생대 백악기를 대표하는 소중한 지질 자원입니다.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이곳은 그리 높진 않지만 경사가 심해 산행이 만만치 않습니다. 화산답게 모양이 독특하죠. 더 특별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산을 올라오다 보니까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요. 네. 그리고 산세가 되게 수려한데 네. 그래서 왠지 금성산에도 설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금성산은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명산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 금성산에 네. 묘를 쓰게 되면 부자가 된다라는 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네. 대신에 무덤을 쓰게 되면 가물어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또 이야기가 그런 전해집니다. 얘기까지.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네. 화산이라고 그러면은 네. 뭔가 어디선가 분화구 중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분화구의 위치로 추정되는 곳이 있나요? 여기 금성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수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네네. 그 들어가는 곳이 화도의 중심으로 가는 거다. 연구된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네. 들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아,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동산까지 가서 네. 이 그 의성에 네. 넓게 펼쳐진 분지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네, 들어갈까요? 가시죠. 네. 금성산은 들판의 우뚝선 형태라 전망이 좋습니다. 와, 이만큼 올라오니까 경치가 확 트이는데요. 아, 네. 여기가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관망대입니다.
높이 450m 지점에 설치된 관망대입니다. 와, 여기서 내려다 보니까 의성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너무 좋은데. 근데 앞서서 이제 올라오실 때 금성산이 화산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지질도를 야, 네,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금성산이 화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질도. 보시면 의성의 금성산 칼데라는 네. 여기 화산한 부분 말고도 네. 여기 퇴적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환영으로 이렇게 아니, 선이 표시되어 있죠? 얘가 네. 주인공이 네. 아니고 이 전체가 주인공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 저희가 제일 긴 축이 네. 거의 뭐 남북 방향 네. 아니면 살짝 그 한 10도 정도 그 북서 방향 이렇게 여기가 제일 긴 축인데요. 네. 보통 논문에 나와 있는 게 한 10km 내지 12km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림 잡아봤을 때 네. 거의 파리 시내 갈 만할 것 같아요. 진짜. 야, 네, 상상이 안 맞습니다. 가는데요? 금성산 칼데라의 크기가 엄청난데요. 요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네. 환영과 거의 뭐 수평 방향으로 네.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 이 어제는 이 칼데라 중심을 향해서 다 기울여져 있는 건데요? 네, 거의 뭐 각도가 30도 내지 90도까지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야, 이거 그냥 보통 산인 줄 알았더니 이거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네, 그죠? 야, 거대한 칼데라 주변부의 지층이 중심부를 향해 기울어진 것은 금성산이 칼데라 지형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금성산은 백두산이나 한라산처럼 산 정상의 중심부가 함몰된 칼데라와는 다른 형태의 칼데라 지형입니다. 칼데라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경상남북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백악기 마을 즈음에 우리 경상남북도에 큰 화산 활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큰 화산 주변에 이제 그 화산을 중심으로 많은 칼데라들이 당시에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거는 그 뿌리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뿌리 중에 하나가 지금 금성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화산 활동을 멈춘 금성산. 7천만 년 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산을 둘러싼 이 돌담도 예사롭지 않죠. 여기 보니까 이 뭔가 인공 축조물이 보이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이 일대에 뭐 사람이 살았거나 어떤 뭐 그 역사 문화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게 금성산성이라고 해서 이 일대가 다 화산 지형이고 특히 금성산 윗부분에는 유무남질 응해암이 있어서 그런 돌들을 가져다 와서 이렇게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화산의 또 이렇게 일부가 이렇게 또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또 그런 축조물이 되었네요. 금성산성은 방어시설로 추정됩니다. 숱한 역사를 품고 있는 금성산. 이곳을 근거지로 삼았던 고대 국가도 있었습니다. 바로 조문국. 어떤 나라였는지 궁금한데요. 1960년대부터 발굴이 이루어져 수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왔고 조문국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성 조문국 박물관이잖아요. 네. 일단 그래도 저는 그 조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고 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들, 뭐 상황들, 문화들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되게. 고려 백제 신라 가야 시대 전에 있었던 부족 국가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삼한 시대 또는 원상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마한, 변한, 진한이 있었습니다. 그 진한 가운데 하나 12개 소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문국입니다. 삼국사기에 신라가 조문국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어 조문국이 서기 185년까지는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제 그 나라의 도읍을 딱 정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하필 조문국이 의성 일대에 터를 잡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의성은 약간 주변에 산지로 조금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평야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구와 먹거리들이 있었겠죠. 산을 지키게 되면 외적들을 방어하기가 용이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고토에 조문국이라는 나라가 건립됐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면서 봤더니 산이 많던데 그게 천연 요새 역할을 해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조문국 박물관 한쪽에는 특이한 전시물이 있습니다. 의성이 지구과학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지질유산. 이거 저 뭔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스트로마톨라이트. 야. 예. 아니 의성 지역에도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발견이 됐나요? 충산면에 네. 있는 그 마을 회관 앞에 이런 덩어리들이 한 5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좀 중요한 자원, 지질 자원이다 네네. 보니까 요거 이제 도로 포장을 해주고 요거를 이제 잘 떼와서 네. 여기 와서 이 이 단면을 잘 보여줬다. 단면이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지구에서 가장 오래전에 이제 만들어진 네.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표본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요? 보여드리려고.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요것도 이제 크기는 작은데 네. 이렇게 지금 의성 스트로마톨라이트처럼 도명태의 스트로마톨라이트 일부분만 네. 이렇게 그 파편으로 만들어서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려고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얘는 희생대 선 캄브리아기에 만들어진 스트로마톨라이트고 얘는 중생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정말 두 시대에 만들어진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오늘 조우를 한 거네요. 아주 귀중한 자원이네요. 아, 정말 귀중한 거죠. 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구 생명체의 기원과 지구 형성 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료. 이렇게 조문국 박물관에는 의성과 주변 지역에서 발굴되는 매장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7,000여 점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 상조 연덕 강도선으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박물관. 이렇게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유물을 보게 되니까 정말 제가 인디아나 존스가 된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박물관에서 이렇게 재미난 것들을 봤으니까 앞으로 또 의성에서 만나게 될 또 다양한 그런 지질 명소들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드넓게 펼쳐진 이곳은 금성면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324기의 출토된 유물로 보아 지배층의 무덤으로 보입니다.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한 지형, 지질의 현장만이 아닌 생태학적, 고고학적, 문화적 유산을 포함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의성은 살아있는 박물관인 셈입니다. 이 일대에 있는 어떤 지형적인 것들, 뭐 암석이라든지 이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서 저런 또 그 철기 문화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되게 다채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런 지질학적인 부분들이 뭔가 교묘하게 엮여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의성을 탐험할 때 이런 부분을 되게 좀 그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1억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의성. 다양한 시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통 한옥이 즐비한 이곳은 산운마을. 400년 역사의 영천이씨 집성촌으로 대감마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금성산을 뒤에 두고 남쪽으로는 쌍계천이 흘러 배산임수의 명당이죠. 특히 다양한 나무가 우거져 숲을 이룬 이 고택은 소당. 19세기 초기에 지어진 미음자형 양식의 경상도 고택입니다. 이 정원은 220년 전에 저희 칠대조 할아버지인 이자 가자 발자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공간인데 외출을 못하는 딸과 며느리들을 위해서 이 자체 안에서 사색과 그리고 산책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죠. 모든 이 연못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돌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풍수지리에 의해서 전부 심어지고 파지고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집안의 여자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다는 정원이 이 고택의 핵심인데요. 조선시대 때 사택에 정원을 만드는 것은 무척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이겼네. 수아 여기 고기도 있다? 고기도 있어.
연못과 작은 숲을 든 정원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마치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정원. 요즘 뭐 신축건물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가 너무 좋지요. 야, 우리도 어릴 때 이런 데 살았는데 그래. 양반집 여자들이 밖에 안 나가도 된다 하는 그걸 알겠어요. 이렇게 주위에 돌아다니면 밖에 굳이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환경도 좋고. 조선시대의 건축 양식은 물론 생활 문화까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산원마을 인근에는 또 다른 지질 명소가 있는데요. 빙계 계곡입니다. 쌍계천을 따라 절벽이 형성되어 경관이 무척 뛰어나서 조선시대부터 전해지는 유서 깊은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여기는 빙계 계곡이라는 곳입니다. 예, 의성을 대표하는 지질 명소 중에 한 곳인데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제 앞으로 이제 아주 병풍 같은 이런 절벽들이 보이는데 절벽 사이로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구조를 이제 전리 구조라고 많이 부르는데 저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도 역시 화산 지형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밑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하천이 물이 많이 흐르면서 이 절벽의 아랫부분을 많이 깎게 됩니다. 이런 또 하식 지형을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빙계계곡에 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어서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여름에는 얼음이 얼어 시원하고 겨울에는 봄처럼 따뜻하다고 했는데요. 빙계 계곡에 있는 동굴을 말합니다. 빙열은 연중 내내 영하 3도로 서늘하고 풍열은 한겨울에도 영상의 온도를 유지해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예부터 더위와 추위를 피해 찾은 곳이기도 하죠. 의성하면 마늘이 유명해서 관광지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운데요. 곳곳에 1억 년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문경수 탐험가의 흥미를 끈 곳은 공룡 발자국. 언뜻 커다란 암석 덩어리 같지만 국내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로는 최초로 천연기념물에 등재됐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야.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그 제우리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경사면을 따라서 무려 384개가 넘는 이런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지금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남아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크게 세 종류의 공룡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목이 긴 초식공룡, 그리고 몸집이 작은 또 초식공룡,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이런 육식공룡들의 발자국들의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발자국 화석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이 공룡들이 무리지어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보행열 화석의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공룡 발자국 연구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제오리 공룡 발자국은 1989년 여름 산사태로 공룡 발자국 산지를 덮고 있던 토사가 쓸려나가면서 발견됐습니다.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은 8천여 개, 의성에만 1,000여 개로 내륙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의성은 공룡들의 낙원이었죠. 의성군은 공룡이 살던 백악시대 지층이 아주 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뼈화석이 나올 수 있는 지층과 발자국이 나올 수 있는 지층이 동시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뼈 화석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또 발자국 화석도 발견되는 동시에 그 공룡에 대한 화석들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의성에는 아기 공룡 발자국도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면에 있는데 지질 명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아기 공룡 발자국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기 공룡이라 그런지 자그마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네. 가까이 가서 봐도 될까요? 네, 오세요. 네. 네, 네. 30도에 이르는 가파른 경사.
이거 지금 경사면이고 이렇게 되게 뭔가 이렇게 막 검은색의 암석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어떤 거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여기는 이제 만천리 아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라는 곳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 공룡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네. 이제 그런 보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발자국의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윤곽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공룡 화석산지 얘기하면은 그냥 무슨 공룡 화석산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여기는 아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여기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중에서는 네. 아주 작은 사이즈의 공룡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대략 한 10cm, 싹 채 안 되는 네네. 그런 아주 작은 공룡이거든요. 네. 그리고 특이하게도 공룡의 이제 속도, 이제 가다가 걸었는지 또는 가다가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자국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기 공룡 발자국이 작아 강아지 발자국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데요. 경사진 퇴적암에 모두 7개의 발자국 화석층이 발견됐습니다. 발자국 화석을 통해서 아기 공룡 2마리의 걸음걸이를 확인했는데요. 구체적인 행동과 이동 속도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아기 공룡의 이동 속도는 시속 2km와 4km 정도. 아기 공룡 발자국은 굉장히 특이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한 마리는 이제 2발로만 걸었고 한 마리는 2발로 걷다가 4발로 걸었습니다. 이런 이제 발자국 패턴을 보이는 것은 국내에서는 여기 의성 만천리가 유일한 사례고요. 세계적으로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의성의 다양하고 특별한 지질 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의성 에코센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그 의성 에코센터인데 여기 정확히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예전에 산훈초등학교였는데 그것을 산훈생태공원으로 리모델링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지질공원과 농업유산 전시실로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의성이 국가지질공원이기도 하고 또 국가농업유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의성을 제대로 보기 위한 어찌 보면 출발점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 의성 국가지질공원에 들르시면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이 이 의성 에코센터입니다. 에코센터에는 의성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상 자료와 전시물이 있습니다. 더불어 의성의 역사와 문화, 농업 자원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의성은 1억 3천만 년 전부터 7천만 년 전에 형성된 암석들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지각운동으로 지금의 자연 환경이 만들어졌기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문명은 지질 자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의성 에코센터를 둘러보셨는데요. 네,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사실 여기 지금 공룡 발자국 화석지도 그렇고 스토마톨라이트도 그렇고 이 퇴적암도 그렇고 이것들을 한꺼번에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학자라면 여기야말로 정말 과학자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의성지질공원에 이제 이런 그 야외에 나가서 좀 경험을 하겠지만 여기 와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의성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인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 이런 지질공원 제도는 친주민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질공원은 사실 법적 규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역 주민이나 그리고 이 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이 왜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보존해야 되는지 이걸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보호하게끔 유도하는 제도로 알 수 있습니다. 지질공원 제도는 자연유산을 보존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인데요. 덕분에 최근 더 분주해졌다는 강민재 씨.
지금 전국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공룡 탐사대 활동을 하러 가봐야 돼가지고요. 지금 서류랑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서 조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콩농사를 지으면서 주민자치의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의성 국가지질공원으로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지질 자원을 보존하고 상품으로 개발하는 일. 굳이 나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계속 살던 고향이기도 하고 지금은 저희 아이가 같이 살고 있기도 해서 조금 애착심이 많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조금 더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아이들, 학부모와 함께 공룡 발자국 현장을 탐방하는 날인데요. 살고 있는 지역의 지질 자원을 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 일주일 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잘 케어해드릴게요.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좀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 다리가 조금 그래서 그런가?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전교생 40여 명이 모두 참석. 민재 씨도 같은 초등학교를 나와 선배이자 학부형인데요. 오늘 답사할 곳은 송내리 공룡 발자국입니다. 1억 년 전에 이제 공룡이 살았던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다 준비 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출발할까요? 네. 출발! 송내리 공룡 발자국은 야산 계곡에서 초식 공룡의 초대형 발자국 500여 개가 발견된 곳으로 당시 이곳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공룡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교수님의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얘가 딱딱한 돌이지만 옛날에 즉 중생대 우리 1억 년 전에는 이게 흙이었어. 흙. 응? 진흙이었어. 진흙. 그래서 진흙 위에 커다란 동물이 지나가면서 발자국을 남기게 된 거야. 그 몸무게 때문에 눌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아주 단단한 돌로 이제 변한 거예요. 1억 년 동안에. 응? 알겠죠? 아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공룡 발자국. 자, 이야기해보세요. 화석을 통해 실제 공룡의 크기를 짐작해보는 탐구 활동. 아이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뒷동산에 1억 년 전 거대한 공룡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한테 공룡 발자국 설명을 들어서 재밌었고 또 공룡 발자국 크기에 4를 곱하면은 공룡의 다리 길이가 된다는 게 재밌었어요. 의성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룡 발자국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저희가 뜻깊게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지역에 또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질공원을 교육과 관광에 활용하면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 지역이 발전하고 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이 가능하게 됩니다. 의성 전 지역에서 3일간 벌어지는 잔치.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입니다.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큰 행사인데요. 주인공은 품질 좋은 마늘이죠. 그만큼 주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공기도 맑고 어성 마늘 많이 먹고 산수가 참 멋집니다. 어성 마늘 최고.
많이 먹지요. 마늘로 막 늘 뭐 밥을 먹는 거죠. 김치랑 장아찌 여러 가지 찌개 모든 것에 그게 다 저걸 하고 있어요. 이제 의성의 자랑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의성 국가지질공원 선정. 지질공원은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홍보는 필수. 저희 의성군이 올해 6월 21일 날 환경부 15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성 국민들과 오늘 방문하시는 모든 주민들에게 의성 국가지질공원을 알리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관심에서 멀어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다행히 성공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지질공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잘 몰랐었던 점을 이번에 이렇게 많은 축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있게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의성 마늘의 첫 재배지로 알려진 곳에 또 다른 지질 명소가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면 나타나는 우뚝 솟은 바위. 지금은 원래의 모습을 잃었지만 배틀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해설사님, 여기가 의성 그 지질공원의 명소 중에 한 곳인데 이 배틀바위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여기 있는 지금 형상의 다리를 이제 배틀의 이제 뭐 기둥, 발 이런 배틀의 다리 부분 이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틀바위를 유심히 보니까 뭔가 지층이 차곡차곡 이렇게 포개져 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건가요? 이런 바위 모양이 된 거는 특이하게도 전리가 여기 수평전리하고 수직전리가 동시에 있습니다. 여기가 수직전리에 의해서 무너지다 보니까 바위만 우뚝 솟는 이런 형상이 되지 않았나. 배틀바위라는 이름이 붙게 된 데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주인마님의 명령으로 매일 한 필의 배를 짜야 했던 소녀. 선녀들이 내려와 소녀를 도와주었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오자 소녀는 사라지고 배틀 모양의 바위만 남았습니다. 그 바위가 바로 이 배틀바위입니다. 조금 이동하면 또 다른 바위가 있습니다. 누룩을 층층이 쌓아 올린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석탑리 누룩바위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두께 약 5m의 퇴적암입니다. 해설사님, 저희가 아까 제가 배틀바위를 보고 왔는데 지금 이 바위가 배틀바위랑 약간 비슷한 것 같으면서 또 색깔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물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호수에 유입되는 그 지점, 삼각주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색깔도 약간 붉은색 기운들이 막 돌겠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아마 산화철 성분이 철 성분이 철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붉게 되지 않나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익다 보니까 이게 누룩이 한 덩어리 이렇게 쌓아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여기에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 누룩바위를 볼 때는 이 의성에 있는 또 배틀바위랑 같이 비교해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재밌어요. 이게. 누룩바위에도 설화가 전해집니다. 지나친 욕심을 경고하고 자제하는 미덕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본지에 퇴적된 배악기 퇴적층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퇴적층들이 퇴적되고 난 다음에 그 대륙의 연변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제 이런 화산 활동 또한 다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중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백악기 때 우리나라의
지각 변동과 다음에 퇴적 작용, 다음에 화산 활동을 다 한 지질공원 안에서 이걸 다 아우르게 볼 수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흐르는 하천과 관련돼서 이런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이 되고 그게 하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교육적 측면과 관광적 측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관광 측면 모두 갖고 있는 의성 국가지질공원. 의성군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 지식과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지질공원 간의 교류. 부산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렇게 층리가 잘 보이죠 지금? 층리가 저렇게 잘 나타나는 거는 거의 뭐 점토질 암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천천히 쌓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층리가 잘 생기는 거죠. 쉽게 생각을 하면. 지질 명소인 전곡 퇴적층은 중생대 백악기 호수의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질 명소를 탐방하면서 지질학적 지식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점토가 굳기도 전에 힘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굳기 전에 힘을 받아서 약간 뒤틀린 거죠. 저기도 보시면 막 층리가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도 지질공원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와 연결되기에 모두들 열심입니다. 부산하고는 또 다른 어떤 지층이라든지 그런 지질 유산들이 많아서 비교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지질공원 활성화의 또 다른 방법은 의성만의 역사 문화 자원의 활용입니다. 예부터 내려온 의성의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 수천 년 동안 강우량이 적고 토양 누수가 심한 화산 지역의 환경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한 지역의 물관리 방법입니다. 여기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0호로 지정된 핵심지인 운곡지입니다. 특히 의성군에는 비가 안 오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누가 구름이 오다가 의성군이다 그러면 돌아가자 할 정도로 비가 안 오는 것이 꼴짝이 생긴 데마다 이렇게 작게는 둔벙, 크게는 저수지를 이렇게 막혀서 벼농사와 말농사를 지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이 고일 만한 곳은 전부 저수지로 만들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는데요. 옛날 방식 그대로 모종을 사용합니다. 저희 그 전통 수리 시스템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관같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수통이라 그럽니다. 수통에 여기 지금 나무로 이렇게 구멍을 막게 되어 있는 것이 여기 모종인데요. 모종이 여기 이 운곡지에는 32개 정도가 밑바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빼서 내려가서 수로를 통해서 관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 표면이 태양볕에 데워져서 더운 물이 차례로 내려가는 방식. 의성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 수리 시스템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 지질공원에 포함되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교육관광이라든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유산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 소득도 창출하고 지역에 있는 이런 자연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전하면 오히려 이런 혜택들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이 선순환 구조가 지질공원의 핵심 가치이자 목표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시작입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올 자산으로 실제 앞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곳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주도, 청송,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모두 인증 후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이 지역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그 자부심인 거죠. 아,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질공원에 살고 있구나. 지역 주민이 어떤 하나의 그 브랜드 가치에 결속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그 브랜드를 이용해서 더 나갈 수 있다는 것. 요약하자면은 브랜드 가치를 갖고 그 관광을 통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성 탐방을 마친 문경수 탐험가가 색다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너네 초등학생이야? 네. 이따 아저씨 강의 들을 거지? 네. 아이들을 위한 강연.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자, 오늘 그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재미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지구에서 가장 먼저 생긴 생명체는 뭘까? 공룡이 처음부터 짱 나타났을까? 식물, 곤충, 아주 작은 미생물부터 정말 커다란 공룡까지 지구에 살았던 이런 생명체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바위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자, 근데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구에 식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없었겠죠. 예, 정말 막 전보다도 작은 미생물들밖에 안 살았어요. 자, 그래서 그때는 누가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었냐면 바로 요 바위 안에 살고 있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미생물,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했고 산소를 막 뱉어냈어요. 그래서 산소가 우리 하늘에 꽉 차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죠? 숨을 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전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했던 생명체가 바로 이 지렁이 같은 이런 박테리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역의 지질학적 가치를 잘 알면 지질 유산을 보존하게 되고 사람들이 찾아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요. 지질공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돌에서 미생물이 살면서 공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뼈가 그렇게 된다는 게 신기해서 재밌었어요. 놀랐던 것을 알고 이제 뼈가 많고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제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의성 국가지질공원의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던 문경수 탐험가. 역시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구나. 네,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질공원 프로그램이 단순히 그냥 뭐 지질학적 가치, 의미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또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 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의성에는 뭐 너무나 많은 이런 좋은 지질학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과 연계한 그런 또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면 또 지질공원의 가치가 또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의성군의 특별한 지질 자원은 1억 년 전의 선물이자 자산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의성군의 내일을 기대합니다.